지난 3월 2일 미국 허밍버드 본사에서 2010여 년도 신규 펌웨어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그 어탐기 기종이 이 신규로 발표된 펌웨어 대상이 되는지는 허밍버드 본사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코넷의 홈페이지에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번에도 소개드린 597 CI HD 다운 이미징 모델의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서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는 상당히 우리가 실제로 낚시하는데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뉴 버튼을 2번 누르면 메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인 메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얼람에 그 신규로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 얼람을 쭉 보시면 그 밑에 타이머 셋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타이머 셋업이라는 게 생기고 그 스타트 타이머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타이머를 자기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현재 시간서부터 스톱워치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토너먼트를 하시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느 특정 포인트에 가서 내가 여기서 한 30분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딴 데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정해도 시간이 얼마만큼 흘러가는지 어떤 때는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귀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기면 페널티를 문다든지 또는 뭐 실격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낚시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그 토너먼트 장소로 가서 계측을 하려면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뺀 그 나머지 시간만 낚시를 하고 그 시간 끝나면 무조건 귀환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낚시하는데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필요한 시간만큼 몇 시간, 몇 분, 몇 초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그냥 단순하게 5초만 주고서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는 자기가 30분 간격이든 1시간 간격이든 뭐 이런 타이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이제 세이브 앤드 스타트를 시키면 요 5초라는 타이머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서 스타트가 되게 되고 세이브 앤드 크로즈 하면 요 자기가 정한 요 시간만큼의 타이머를 만들어서 저장만 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놨다가 자기가 이제 그 토너먼트 끝나기 임박해서 그때 이제 내가 30분 남겨놓고 이거를 타이머로 울리겠다 그러면 30분짜리 이제 타이머를 만들어 놓고 스타트 시키면 되겠죠. 여기서는 제가 똑같이 세이브 앤드 크로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이브가 됐고요. 그래서 다시 메뉴에서 가보면 타이머 셋업에 가면 이제 이게 5초가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타이머 셋업이 있고 스타트 타이머가 있습니다. 이 스타트 타이머는 방금 전에 그 타이머 셋업에서 내가 저장한 그 타이머를 스타트 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초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타이머를 스타트 시키면 스타트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보죠. 예. 5초가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타이머가 울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울렸으면 이제 클리어를 시키든지 아니면 5초 간격으로 다시 타이머를 세팅하면 이제 리피트를 해보면 조금 이따 이제 5초 후에 다시 또 울리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클리어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 울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타이머를 세팅을 해서 실제 토너먼트 할 때나 이럴 때 스톱워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
기능들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됐고, 뭐 물론 이제 이것이 뭐 토너먼트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바다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때에 맞춰서 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이동을 하고 또는 뭐 그 위험한 그 조류 시간대에서는 또 낚시를 접고 이동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타이머는 그럴 때 적절하게 세팅을 해놓고 쓰면 염려를 안 하고 뭐 시계만 자꾸 쳐다보지 않고도 낚시에 집중하다가 이런 알람 소리를 듣고 자기가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그 내비게이션 메뉴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오리엔테이션에 기존에는 그 노스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스업이라는 거하고 두 가지만 있었는데 이제 헤드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요것은 이제 노스업은 차트가 항상 북쪽이 고정된 채로 그 어탐기에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헤드업은 배가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한 순간에 배 머리가 그 북쪽을 그 정북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이제 우리가 헤딩이라고 하는데 그 헤딩 각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헤딩 각도에 따라서 배가 좌우로 움직이는 그 각도에 따라서 차트가 이제 따라서 움직여주는 거를 의미하고요. 이 코스업은 내가 어느 웨이포인트를 정해서 루트나 웨이포인트를 정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항해를 하고 있을 때 그 항해하는 그 코스 방향으로 지도를 위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뭐 파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순간순간적으로 뱃머리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때 그 조금씩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차트가 움직이지 말고 내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지도를 좀 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제 코스업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스팅 링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캐스팅 링 기능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본으로는 5%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서를 움직이면 자기가 원하는 거리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낚시를 할 때 그 낚시하는 그 내가 진행하는 그 장소 주변에 내가 정해놓은 웨이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웨이포인트들에서부터 특정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이제 이 캐스팅 링이라고 해서 원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5m로 한번 정해보죠. 25m로 한번 정해보고 제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성댐인데 제가 지난번에 낚시했던 장소에서 레코딩을 한번 그 레코딩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레코딩 데이터는 스몰 북상초등학교 주변에 보트로 다닌 레코딩 파일인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그 R3W1이라는 게 있고 WP0002라는 웨이포인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트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캐스팅 링을 25m로 정했기 때문에 두 개의 그 웨이포인트에서부터 녹색으로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25m짜리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보트를 움직일 때 우리가 그 어느 특정 포인트를 공략을 할 때 캐스팅 거리에 도달한 그 위치에서 보트를 어느 특정 위치에 이제 정지를 시키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략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아요. 보트 포지션이죠. 어떤 특정 지점의 스트럭처를 그 포인트 좌표로 정의를 하면 그 포인트 좌표에서부터 내가 보트를 어느 위치쯤에 놓고 캐스팅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보면, 내가 이제 그 25m 캐스팅 링 안에 들어왔구나. 그럼 저 상태에서 이제 뭐 정지를 하고,
특정 그 스트럭처를 향해서 내가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캐스팅 링은 항상 일정한 그 반경 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배가 움직인다든지 또는 어느 특정 방향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원하는 위치에 그 캐스팅을 해서 공략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요것이 이제 새로 추가된 캐스팅 링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은 여기 보시면 웨이포인트 프락시미티 플래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이포인트 프락시미티 플래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은 히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비저블로 바꾸게 되면 이거를 웨이포인트 프락시미티 플래그를 비저블로 바꾸게 되면 어떤 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깜빡깜빡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 거리입니다. 현재 내 보트의 위치에서부터 어느 웨이포인트, 내 주변에 있는 웨이포인트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아주 뭐 이기적질리한 거리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거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캐스팅 링하고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 캐스팅 링은 안 쓰더라도 캐스팅 링 기능 바깥에 있는 다른 웨이포인트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보트가 쭉 진행되다 보면 그 각각의 웨이포인트들까지 직선거리가 몇 메타나 되고 몇 메타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동 거리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상대적인 거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내가 우선순위나 공략하는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정할 수도 있겠죠. 상당히 이런 것들도 유용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요거는 이제 지금 보트 위치에서부터 0.13km니까 13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이제 260m, 여기는 이제 400m 떨어져 있는 자리죠. 지금 보트 위치에서부터 여기 S000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웨이포인트까지는 거리가 이제 390m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정한 미리 만들어 놓은 웨이포인트들이 현재 내 보트 위치에서부터 거리가 얼만큼씩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요런 것들은 민물에서도 유용하지만 바다 같은 경우에 웨이포인트들 주변에 있는 수중여라든지 이런 데들을 웨이포인트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현재 위치에서부터 거리가 한눈에 딱딱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45km니까 이동 속도가 지금 상태로 가면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거리의 시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물대하고 여기로 가면은 이동 거리에서 물대가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거냐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GPS가 부착되어 있는 기종인 경우에는 대개 지금 말씀드린 타이머 셋업 얼람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가시면은 캐스팅 링, 그 다음에 웨이포인트 프락시미티 플래그, 요것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